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해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시장 조금 소폭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심하게 내려오긴 했는데, 코스피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해 주시죠. 예, 금일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76.12포인트, 역 0.31%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4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전일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좀 대량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3,30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이 단기간에 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9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011년도죠. 2011년도에 2200포인트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2050포인트 자리대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어서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은 이 자리대가 넘어갔는데 일단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일 같은 경우 8월, 7월 마지막 일이죠.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라는 전략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4%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난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를 많이 종목을 좀 따라간다라면 손절 라인을 좀 잡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숨고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양호한 조정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지는 일단 8월 시장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050포인트 자리대죠. 정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첫날부터 지표 발표가 좀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8월 초 시간에 뭐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눌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2기가 좀 출범을 하면서 일단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경기 부양책을 좀 활용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한 번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좀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1선 위에 올라타 있고 그 다음에 큰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런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막판에 끌어올리는 아래꼬리를 달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이 아니라 8월 시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오늘 무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오신 분들마다, 코스닥 529포인트가 저점으로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 정확하게 529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래꼬리를 달았죠. 반등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탄다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코스닥이 지금 뭐 안 좋고 코스피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수 관련주인 것들만 크게 끌어올렸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환율 문제에서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의 성격을 기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물에서 어떤 방향성을 일정하게 잡아놓고 그다음 현물로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이런 자금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환율은 다시 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고, 그러다 보면 코스피 장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은요, 결국은 이 코스닥만 못 가고 코스피만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자, 세상 어디에도 나스닥은 못 가고 다우는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 궤변하고 똑같습니다. 다우에 있는 모든 종목들의 밴드 업체들 그리고 계열사들이 나스닥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그리고 밴드 업체들이 바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방만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선물, 즉 선물이 현물을 잡아먹는 이상한 시장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유럽계 한머니들의 자금적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기관들이 즉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붙기 시작한 게 지금의 장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냐? 그렇지 못합니다. 한머니 자금은 어디까지나 한머니적 성격을 지니고 있죠. 결국은 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이상한 종목군들을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들어 올렸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 따라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만 녹아나고, 그 다음에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트로이카를 왜 사지 않았느냐는 그런 트로이카에 대해서 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트로이카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트로이카 구분이 되는데 그걸 따라간다고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오늘도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어제 전일 따라갔더라면 트로이카 얘기가 한참 나온 것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따라갔다면 결국은 또 손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지구도 매매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스피가 좀 간다고 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장이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죽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자, 종목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살아 돌아올 산업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늘, 다시 회귀를 하게 돼 있죠. 장은 빠르게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을 길게 봐보세요. 길게 보시면 결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비합리적인 구간들이 계속 속출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정상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주식시장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긴 시장에서의 합리적 구간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수익을 거두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께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 다시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553선까지가 좀 안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546선까지 이상의 갭은 즉 조금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대다. 그 점 꼭 좀 강조드리겠고요. 거래량 없이 빠뜨린 구간, 거래량, 즉 매물 소화대 없이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참 오늘 뭐 별의별 희한한 종목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시면 저희도 마음고생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마음고생 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들고 그리고 스마트폰 드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오늘도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입니다. 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닝 시장 선두업체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을 매수하셨습니다. 138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도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기적인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라 대형 섹터, 초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올라가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500원 자리대 돌파 시도가 다시 한 차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500원 자리대 일단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 4,160원에 비중 20%라고 356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디에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지금 이 회사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바닥을 기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디에스 차트 보면서 좀 살펴드릴게요. 자, 많이 꺼졌을 때 무렵에도 역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을 튀어가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 물량들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 많은 구간들이 지금 물량이 지금 거래량을 좁히면서 떨어뜨려 놨고, 최근에 또 2, 3일 좀 급락이 나왔던 요 구간들을 살펴보면 진짜 미비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다는 것은 들어 올릴 때, 즉 역시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될 때 매물 소화대 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의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동사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고 계신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결코 나쁜 가격대가 아닙니다. 좀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 쓰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대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을 매수하셨어요. 1,885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영진약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저점이었었죠.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할지 안 할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500원 자리대입니다. 1,5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1,400원짜리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NG가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2분기 때는 1분기 때는 괜찮았는데 2분기 때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를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겁니다. 약 한 1,700원 정도 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인데 제가 판단했을 땐 1,500원 정도, 이 정도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567님, 두 분 멘토님 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기죽지 마세요. 개미들이 응원합니다. 하는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예, 미안해 한다기보다는 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지 종목이 결코 여기서 그대로 빠지리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성장성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늘 그래왔고 시장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를 했죠. 더 힘내서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더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인데요. 8588님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근데 어제 전이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문자를 안 보내셨던데 더 이상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8588님, 제가 8388님이시네요. 8388님. 28,500원에 비중 10%라고 얘기하시고 수익 지금 크게 나 있습니다.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는데 왜 여기서 자꾸 흔들거리신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51,500원대 분할 매도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간에서 즉 47,000원대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루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지면 또 문자 보내시고 올라오면 또 문자 안 보내시고 또 떨어지면 문자 보내시고 이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길게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의 매매, 이런 식의 어떤 심리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심리를 좀 다 잡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얼마까지 분명히 올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이 변한 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습니다. 78,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주가 수준으로만 좀 같은 섹터로 좀 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뭐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 자리대 67,000원짜리대요. 66,000원대에서 85,000원대 이 자리대 박스 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 권역인 약 한 75,000원대죠. 요 자리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75,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좀 잡아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6,000원이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쪽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옮겨 타시는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입니다. 47,000원에 비중 15%라고 742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금융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주들이 과연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바닥권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지수와 관련해서 강하게 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차트상 보세요. 이게 저항대 맞습니다. 41,000 바로 900원대가 저항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딱 저항대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금융주를 중장기로 들고 가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온라인 교육 사업과 외국어 평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예, 전화 받아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네, KG 모빌리언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200원에 10%. 네. 1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KGB 어려서 월산이 오래됐는데.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는데. 네. 현재 결제대로 아까 상황도 경악화가 나왔지만은, 요번에 갑자기 빠지는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그걸 몰라서. 어저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밀렸었죠. 오늘도 좀 밀렸고요. 예. 그 부분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결제 서비스를 진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악재 요인을 좀 작용을 했는데요. 예. LG CNS하고 이 솔루션을 제공받아서 카카오톡이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예.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 CNS의 시장 점유율이 솔루션 제공하는 점유율이 2%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1위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톡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선물하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카카오톡 예. 해보셨어요? 예. 네, 거기 보면 선물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선물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증서가 필요 없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개인정보 등록해야 되고, 카드번호 입력해야 되고, 휴대폰 인증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 카카오톡에서 이 선물하기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은 한 20대에서 30대?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대부분은 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거기서 선물하기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구조도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부분들이 기관의 무분별한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관애들이 저점을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64만 주, 어제 30만 주 매도를 때렸어요. 아주 무식하게 때린 거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좀 더 갖고 계십시오. 좀 더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10%밖에 안 되신단 말이에요. 예, 한 예. 20% 정도 더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목표가 기본 매수가까지 18,000원대까지. 네? 지금 현재 거의 매수가거든요. 예, 지금 매수가인데 만약에 밀려내려서 10,000원대 초반까지 밀린다거나 하게 되면 예. 20% 정도 더 매수하세요. 더 매수하셔가지고 아. 장투하세요. 기본 18,000원까지요. 예, 앞으로 전망은 괜찮겠습니까? 전망 괜찮습니다.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실적 좋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예, 예. 제가 어제 예 대표님한테 물타기 할까하고 전화가 한번 드린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근데 물타기를 안 했기 천만 다행이고, 예, 예. 그날 물타기를 했으면 오늘 제가 죽을 뻔했네. 어떤 종목이신데요? 내가 서울 반도체에, 예. 서울 반도체. 그래 제가 35,300원대 그거를 물타기 하려 했는데, 예. 예 대표님이 그때 전화하니까 물타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안 했는데, 예. 오늘도 전화를 드린 거는 이제는 좀 해도 되겠는가 싶어서. 이제는. 예. 글쎄요, 이게 지금 추세를 완전히 하락적으로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물타기를 해야 될 거는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어떤 반등세를 조금은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세가, 예. 그거 준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올 만큼의 어떤, 그렇게, 어떤 많이 비중을 실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계속 반대입니다. 물타기는 반대고, 이게 지금 선까지 거의 지금 빠질 선까지는 내려왔어요. 내려오기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준들 큰 반등은 지금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글쎄요. 이게 그래서 저도 밀었는 이유가 중요해요. 밀었는 이유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밀었으면 오히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우려로 많이 빠졌다고 다시 들어 올리는데 제가 포커스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거기서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거 밀었는 거는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분간은 들어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도 밀어 제꼈다. 그건 당분간 네. 안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악재가 튀어나와서 하한가를 가면요. 예. 현대중공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하한가 근처까지 가면 거기서는 반등이 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건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의로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예. 장을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들기가 힘들다고 봐요. 들어봤자 그 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만 원 이상 그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3만 원 1, 2천 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3만 원, 3만 1,000원, 뭐 예. 3만, 크게 올라봤자 3만 2천 원 부근까지. 예, 예. 그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런다고. 한참 동안은 아마 횡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반도체 사장님의 어떤 특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대 주주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 예. 굉장히 정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예, 너무 정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너무 정직하게 발표해요. 보통은 기업들이요, 실적 부풀리기를 좀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경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이런 식으로 밀어 제끼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네. 어떤 기업 윤리적으로 어긋나신 분들은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아마 예.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 너무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그렇다면 지금 못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차라리 이런 종목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논하고 싶은 게 3만 원 2천 원 오면 손절해야 되느냐 싶기도 하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3만 한 2천 원 정도에서 한참 횡보를. 근데 비중이 몇 프로세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손절하기에도 회사 내용으로 보면 손절을 못 하겠고. 그죠? 예. 그리고 뭐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세로 본다면 또 손절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더 하십시오.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면 네. 이거 반등 시에 저는 일단은 매도해놓고 분량을요? 예, 전량을 저는 매도를 해놓고 다른 종목군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게 예. 한참 지나간, 적어도 한 1개월 정도는 지나간, 즉 여기서 지금 일봉상 보면 이 일봉상 중심선이 떨어지는 게 보통 지금 떨어져서 둔각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한 적어도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게 올라오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 8월 한 달은 올라오기 힘들다고 봐야 된다,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자 32,000원대 수준이라면 차라리 반등 시에 32,000원, 3만 그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해놓고 다른 종목군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손실 보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럼 얘는 가을이나 이렇게 좀 12월 연말까지 가더라도 제 금액만큼 오긴 힘들다, 그지? 지금 매수 금액대만큼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장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입니다. 그때는 올라올 수도 예, 지금 예. 한 1, 2개월, 2, 3개월 하니 힘들다, 그지? 예. 그럼 이제 3만 2천 점 받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예. 가도 되겠다, 이 말씀이시다, 예,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물타기 하지 말고야. 예, 예.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저가인데 여기서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내일, 그지야? 내일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저점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은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바닥 구간을 형성했던, 즉, 올라올 때 여기서 횡보하면서 바닥 구간을 형성했던 구간. 지지대가 많은 구간이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살펴보면, 크게 이게 지금 하한가를 갔지만, 이 거래량에서 더 수반이 되고 이어서 쭉 밑으로 뺀다, 질질 흘러내린다. 그만큼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도 위험한 회사 아니고 거래량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기서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예, 와도 이제 와가지고 행보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니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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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한전기술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6,400원요.
66,4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10%요. 네. 올 연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좀 됐어요. 올해 매수하신 거세요? 올해 매수하신 게 아니세요? 작년에 안 갔어요. 작년에? 네. 일단 66,000원에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46,000원 부분까지 좀 밀렸어요. 그죠? 맞아요. 많이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은 그런데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2배 이상 증가가 돼서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46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었는데, 올해는 이번 2분기 때는 약 303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3분기나 4분기 때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매수가까지 저는 올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네. 한전기술을 한번 볼게요. 한전기술을 좀 보시게 되면 한전기술 차트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같이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못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간 이유가 한전 KPS보다 한전 기술이 좀 고평가돼 있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간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조금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움직이게 되면 66,000원대 정고점 그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66,000원 오면요? 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KLN넷을 예. 1293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5%요? 예,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삼성 SDS에서 이 지분을 10%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요. 그 지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가 싶어서. 예. 예. 그 지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예. 어머니, 여기 공시에 들어가 보면 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이 KLS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드리자면, 예. 지금, 예, 이 뭐 데이터 자체가 지금 주요 관계사 지분 현황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네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 SDS 쪽으로, 그럼 삼성 SDS 쪽으로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 SDS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성 SDS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살펴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프리스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공시 시스템, 그다음에 그쪽을 전자공시 시스템 쪽을 이용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KLS는 꼭 어떤 삼성 SDS의 지분만으로 그렇게 볼 회사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좀 갖추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지금 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코스닥 쪽이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올린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일봉을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징후 현상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살짝 들고 큰 조정 없이 또다시 들고 거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조정이 크게 들어와 버렸죠. 그죠? 근데 이 5월 6월에 대한 조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래량과 같이 수반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는데 다시 들어올 때 거래량을 조금 수반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만큼 빠질 동안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고 있을까요? 지금 털어낸 상황일까요? 지고 있죠. 그렇죠. 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앞전에서도 물량, 이 앞전에서도의 큰 물량, 이 앞전에서도 들어올 때 큰 물량들을 다 체크해 보면 지금은 이 구간이 매도 자리대는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3,000원까지는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3,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글쎄요. 지금 좀 무리일 것 같고 회사가 되게 지금 실적이 막 확 받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성장세 때문에 이제 싹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거품이 딱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추세선이에요. 네, 추세선상 네. 자,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를 대강 잡아보자면 예. 2250원 선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선을 참고를 해보시면 이게 강하게 반등이 오면 2250원 선상에서의 어떤 매도 전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네요. 134만 6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목표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숨고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140만원대에서 일단 한 차례는 좀 매도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거치는 과정들이죠. 한 132만원, 133만원권 역대 요 자리대는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라면 아마 140만원대 다시 안착 시도는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금융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계속 매수를 해주죠.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기관 애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참 대책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40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25만 3천원 비중 40%라고 567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5676님 진짜 고집 세십니다. 그죠? 제가 이거 분명히 몇 번이나 방송에서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현대중공업 제가 아마 제일 상담을 많이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종목 22만원대도 저라면 이 종목 버리겠습니다. 저라면 이 종목 갈아타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이 종목 절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5만원대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락을 맞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이게 하락 추세 선상을 전혀 돌려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실까요? 대형주는 놔두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 낙폭을 지금 많이 키웠어요. 금일조차도 하락을 했었는데, 대형주라고 다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게 이 현대중공업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자, 이게 반등이 온다면 어디까지의 반등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수반한 음봉이에요. 음봉인데, 결과적으로는 바닥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즉, 14만 6천원대가 완전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만원하고 14만 6천원대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4천원 차이밖에 안 돼요. 이만큼 이미 손실 겪었었는데 그 4천원 차이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한다는 건 무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가시되 반등 시의 매도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크게 반등이 올라와봤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반등선은 17만원대입니다. 아니면 아예 장기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공업주, 즉 조선주들의 이제 그 업사이클링 쪽으로 본다면 적어도 지금 4, 4분기는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들어 올릴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같이 아마 들어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본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 조선주 3, 4분기가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보시지 않는 게 그리고 지금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카드를 매수하셨어요. 46,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날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들은 카카오톡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실적이 2분기 때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오면서 이 상승 탄력에 더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2,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2,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6,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거든요. 43,000원 요 자리대 깨지지 않는다라면 52,000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심택이네요. 15,500원에 비중 10%라고 702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15,500원이면, 어휴, 이게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적어도 뭐 2년 이상은 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락할 동안, 그죠? 자, 요거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면,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을 하단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이거는 상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을 한다고 한들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릴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저항대 보이잖아요. 그죠? 강한 지지대가 형성됐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깨게 되면 여기죠. 그죠? 7,600원대에서는 충분히 저항대가 다시 한번 길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서 7,600원대 손절을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 최근에 들어와서 거래량을 좀 수반하면서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7,600원대의 매도 전략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외국어 평가 사업이 2007년도 이후에 연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삼성 SDS가 상장될 때 분명히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직무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모든 그룹 계열사들이 이 동사의 직무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예, LG를 100% 가져 있거든요. 얼마나요? 16,500원인데. 16,500원이요? 아니, 65,500원. 65,500원이요? 예. 네. 예. 64,500원인데 저번에 한번 이 샘플, 매일, 상담했는데, 9,000원 정도 되면 매도하라 그래서 오늘 매도할까 하다가 좀 상황이 괜찮아 보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전화를 하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100%입니다. 100%세요? 예. 일단 69,000원대에 매도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다고요? 예, 예. 일단 일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00%인데? 예. 그죠? 자,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예. 지금 60개월 선이에요. 그죠? 예. 5년 평균 가격이거든요? 예.
일단 봤을 때는요, 지금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전고점권역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돼요, 일단은.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격도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 내일장이 이제 금요일장이잖아요. 예.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도 이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64,500원이면 약 69,300원, 주당 한 5,000원 정도 그 수익이 나신 거잖아요. 예.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욕심 너무 갖지 마시고. 저 50%요? 네, 50% 정도는 챙겨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정말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8만원, 7만원대 후반에서 8만원. 예. 그 정도까지 좀 더 보셔도 되고요. 아, 대신에 100% 가져가시게 되면 변동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예. 나머지만 끌고 가보세요. 나머지.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엑스케이 네트워크요. SK 네트워크요. 예. 매수가는요? 1,800원요. 비중은요? 30%. 예. 굉장히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예. 자, SK 네트워크 이거 프로그램 보고 매수하신 것이죠? 예. 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SK 네트워크는요, 저희가 7,000원대부터 계속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가족분들도 이걸 지금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어서 계속 들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전에, 9,000원대에서 한참 또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예. 제가 8,800원대에 익절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은 익절가를 얼마 잡고 가시면 되는가 하면, 10,050원 정도 익절가 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50원요?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0,050원이면 손절가잖아요. 그죠? 좀 늦게 네. 들어가신 건데, 일단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데 가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50원대 정도의 손절선을 잡아놓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13,000원, 14,000원까지 갈 거예요. 13,000원을 가게 되면 익절가를 메모 하나 하세요. 예. 11,600원까지, 11,7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돼요. 11,700원. 예, 13,000원 이상을 가게 되면.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세요. 회사 되게 좋습니다.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연말까지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연말이라고 꼭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추세가 끊기지 않는 한 들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13,000원 이상이 되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정답 크레듀였네요. 저희 여기 작가님께서 굉장히 발음 좋게 아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크레듀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시던데. 자, 지금 시장 여전히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조금 전에 상담드렸던 SK 네트워크 이런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바로 회귀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